바다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력 경쟁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조용히 움직이던 잠수함 시장이 전 세계 군사력 판도를 뒤집는 핵심 무대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강국들은 물론 남미 국가들까지 뛰어드는 거대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경랑의 중심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해외 주요 매체가 먼저 포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는 미국이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매사추세츠를 해군에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25번째 버지니아급이며 미국 전역 약 1천여 협력업체가 참여한 초대형 조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서둘러 잠수함 전력을 늘려야 하는지 해외 매체들은 분명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이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도, 대만, 호주가 한꺼번에 잠수함 사업을 확대하면서 태평양의 수중 균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버지니아급을 빠르게 늘려야만 태평양 수중 패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프랑스 방산 전문 매체 해크웨어 뉴스는 아르헨티나가 스콜펜급 잠수함 세척을 무려 23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3조 8,900억 원을 투입해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산호안호 실종 이후 8년 만에 잠수함 재건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매우 이례적인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이 인도될 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과감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 계약을 프랑스의 잠수함 시장 복귀 신호탄이라 해석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연달아 탈락했던 프랑스가 이번 계약을 통해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미국과 프랑스가 잠수함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자 글로벌 잠수함 경쟁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핵 잠수함 분야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54년까지 함대 규모를 390척으로 늘리는 초대형 청사진을 내놨고 중국은 핵 잠수함 관련 지출을 2024년 약 3조 8,200억 원에서 2034년 약 6조 3,2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 역시 2035년까지 약 46조 5,100억 원을 핵 잠수함에 투입하며 그중 25조 원을 오직 자국 공격 잠수함 6척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국제적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왜 지금 세계는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경쟁이 계속될수록 가장 크게 유리해지는 국가는 어디인가? 여기서 해외 언론이 주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조선 산업은 거대한 침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 사업이 쇠퇴하면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함선과 잠수함을 건조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 유럽은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설비로 생산 능력이 급감했고 일본은 조선 기술 인력 단절로 과거의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저가벌크선 중심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며 첨단군함과 잠수함 분야에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업 특성상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고 바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건조에 따른 숙련자가 필요하고 그 숙련도는 최소에서 10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고급 기술 인력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검증된 잠수함과 함정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사실상 유일한 완전체입니다. 전 세계가 잠수함과 군함을 늘려야 하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부족한 지금 공급이 무너질수록 한국의 조선과 방산 주도권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와 건조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한화오션이 진수한 KSS 3배치2 장형 실함은 3,600톤급 플랫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세계 최상급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군 전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잠수함 시장의 새로운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해외 매체들은 매우 민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12척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서 KSS 3급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며 캐나다 총리가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장형 실함 내부를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은 지금 파도가 아니라 지각 변동에 가깝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이전에 없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잠수함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장 큰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국제 상황이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인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잠수함 경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고, 미국부터 중국, 인도, 프랑스, 호주까지 모두 천문학적 예산을 집어넣고 수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잠수함 패권을 위협하는 진짜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전문지 네이벌 뉴스가 최근 보도한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매사추세츠 인도 소식은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태평양에서 중국 공고형 핵잠수함이 빠르게 늘어나자 미국은 버지니아급을 매년 2척씩 밀어넣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아르헨티나의 스콜펜급 잠수함 3척을 23억 유로에 즉각 내주며 잃어버린 잠수함 시장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 전략적 영향력, 그리고 미래 해양 패권까지 모두 걸린 거대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한 국가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KSS-3 배치2 장영실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외신들이 비핵 잠수함의 끝판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기준을 재정의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3600톤급의 장영실함은 SLBM 10기를 탑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2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3000에서 4000톤급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조차 리튬이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안정적으로 탑재해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잠수함이 사실상 한국 기술 100%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SLBM 발사관부터 전투체계, 소나, 배터리, 자망 제어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산입니다. 겉만 한국이 아니라 속까지 완벽히 한국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잠수함은 국가의 전체 과학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이기 때문에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춘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 영역에 한국이 정면으로 뛰어들어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조선소에 와 장영실함 내부를 꼼꼼히 살펴본 건 외교 의례를 넘은 행동입니다. 캐나다의 12척 규모 잠수함 사업은 약 60조 원에 가까운 초대형 계약이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입니다. 캐나다가 원래 검토하던 핵잠수함은 유지비만 연간 한 척당 1조 원 이상이라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KSS-3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디젤 잠수함인데도 핵잠수함에 준하는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가격도 절반 이하이며 SLBM까지 탑재 가능한 구조, 캐나다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셈입니다. 필리핀의 반응도 강렬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날카로워진 지금 필리핀에게 잠수함은 생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은 필리핀이 프랑스나 독일 제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바로 유지비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한국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작전 능력이 필리핀의 현실과 딱 맞습니다. 은밀성, 장기작전, 전략적 억제력을 동시에 갖춘 모델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모델이 사실상 1순위로 분석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잠수함 경쟁에 뛰어드는 지금 이 흐름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잠수함은 단순한 조선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전자, 통신, 배터리, 미사일, 소재공학, AI, 조선공학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많이 생산할수록 국가 기술력 자체가 한 단계씩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장영실함을 통해 방사능 리튬이온 기술을 완전히 독립했고 SLBM 체계는 개발 과정에서 이미 해외 전문가들에게 국가급 기술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을 상대 국가의 해군 구조 안에 심는 일입니다. 잠수함을 도입하는 순간 그 국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식 정비 부품 전투 체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한국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 아래에서 한국의 힘을 대신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국이 단 한 척만 수출해도 그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에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강대국만 누리던 외교적 카드가 한국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장영실함이 보여준 기술력은 비핵 잠수함 기준에서 사실상 세계 최정상입니다. 전 세계가 잠수함 경쟁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한국은 기술력, 가격, 생산 속도, 확장성까지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수중 시장을 뒤흔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은 바다 아래에서 한국의 국기를 대신 들고 있습니다. 고요한 물속 아무도 모르게 적군의 SLBM을 숨기고 20일 넘게 작전하며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그 한 척이 지금 한국의 미래와 기술력 그리고 자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3일 장영실함 진수식에 세계가 깜짝 놀라 영상입니다. 그럼 이번에 진수된 잠수함이 도대체 어떤 성능이길래 국내외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것일까요? 도산안창 호급이 한국 해군의 기술적 자립을 상징했다면 장영실함은 그 한계를 넘은 실전 억제력의 구현체로 평가받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 디젤 잠수함의 기술적 한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투체계부터 보겠습니다. 장영실함에는 한국형 통합 전투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독일산 전투체계를 면허 생산하던 시절에는 하나의 표적을 포착하고 처리하기까지 수초의 지연이 발생했지만 장영실함은 초당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ADD가 개발한 AI 기반 전술정보 처리 모듈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장영실함은 단 한 번의 소나 탐지로 적 잠수함의 깊이, 속도, 각도를 계산해 최적의 공격 포인트를 자동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함정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장착된 신형 소나 체계는 단순히 소리 듣기 수준을 넘어섭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KSAHS 즉 한국형 소형 음향 탐지 시스템은 기존 대비 감지 범위를 40% 확장했고 자분구별 알고리즘을 통해 수중 생물, 해류, 인공소음까지 구분해냅니다. 이것은 과거 독일 타입 212급이나 일본 소류급이 겪던 소음 혼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장영실함의 수중 정숙성 또한 전례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함정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복합방진 마운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의 엔진 진동을 함체에 전달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수중 소음 90dB 이하, 이는 바닷속에서 고래의 심장 박동보다도 조용한 수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북 태평양 해저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조차 장영실함의 위치를 잡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무장체계입니다. 장영실함은 현무포-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외에도 향후 홍상어2와 같은 장거리 대잠 로켓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열무는 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 전술 핵탄두형, SLBM까지 혼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 함정은 전략자산이자 실질적인 수중 이동식 미사일 기지입니다. 은밀성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진일보했습니다. 일본의 소류급이 니켈계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반면 장영실함은 열안정성과 출력 효율이 높은 망간계 하이브리드 리튬 전지를 적용했습니다. ADD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출력 시 배터리 온도 변화는 7도 이하, 충전 시간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단축됐습니다. 그 결과 자망 시간은 10일 이상으로 늘었고 AIP 없이도 대양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장영실함은 단지 동해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이 함정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북한의 심포급 SLBM 잠수함이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완전한 실전 플랫폼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역시 3000톤급 소류형에서 3600톤급 타이게이형으로 전환 중이지만 여전히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의 039C형도 VLS 체계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즉, 비핵국가 중 수직 발사관 열문을 가진 유일한 디젤 잠수함이 바로 장영실함입니다. 이번 배치2 사업의 핵심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전지는 기존 납축 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고 충전 속도도 3배 빠릅니다. 덕분에 장영실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며칠 동안 작전이 가능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디젤 잠수함보다도
하더라도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잠수함이라 평가합니다. 리튬 전지 기술은 일본이 먼저 적용했지만 우리는 이미 안정성과 출력면에서 일본을 능가한 차세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선 차폐와 온도 제어까지 완전한 밀폐형 안전셀 구조로 개발됐고 폭발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또한 수직 발사관 수가 6문에서 10문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사관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남정이 동시에 10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타격 방향은 1500km 이상, 평양은 물론 동북아 어느 지역도 사정권밖이 아닙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육상 타격용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일본의 소류급조차 부러워할 수준입니다. 더구나 장영실함은 단순히 국산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플랫폼입니다.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는 현무포-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심포급보다 작전 지속 시간은 3배, 정숙성은 4배 높습니다. 장영실함은 단 한 척으로도 동해 전체의 수중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해외 매체 스트라이프는 한국의 신형 디젤 잠수함은 핵 잠수함이 없는 국가 중 가장 강력한 해상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동급 디젤 잠수함인 일본 소류급 2950톤, 독일 타입이 1위 CD 2500톤, 프랑스 스코르펜급 2000톤보다 크고 작전 지속 능력도 월등합니다. VLS 장착수나 전투체계 통합 능력에서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모든 시스템을 독자 통합했다는 점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진수식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이 아니라 한국 해양방위산업의 독립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기술에 의존하던 한국 해군이 이제 자력으로 잠수함의 설계, 건조, 무장까지 완결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형 리튬 전지 시스템의 안정성 데이터를 요청했고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소류급 개발 일정에 한국형 AIP 모듈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한국이 세계 잠수함의 교과서를 새로 썼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 설계를 공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동맹과 협력의 틀을 넘어 한국 해군의 독자적 작전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기존 한국 해군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방어에 머물렀다면 장영실함은 필리핀, 괌, 남중국해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전 반경은 약 8000km, 최대 자망 심도는 40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번 출항하면 일본 해역을 우회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수중전에서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장영실함은 동북아 해양 패권 구도의 변곡점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이 잠수함의 성공은 향후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한화오션은 장영실함의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보고포의 핵 추진형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그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핵 잠수함 보유국 문턱에 서게 됩니다. 30년 전 우리는 독일의 도움 없이는 잠수함을 그릴 수도 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독일보다 더 조용하고 더 멀리 가는 잠수함을 보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입국이 아닌 표준 제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따라잡으려는 소류 개량형은 이미 우리의 뒤를 쫓는 중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바다 밑의 규칙을 바꾸었다고 말입니다.